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왓슨 널리지 스튜디오의 강의를 맡게 된 박석수석입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왓슨 널리지 스튜디오, 이제 앞으로 WKS라고 할게요. WKS의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WKS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념들을 미리 좀 아셔야 실습을 하실 때, 이제 세 번째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실습을 하실 때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주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가장 긴 세션들이 될 텐데, 이제 실습을 통해서 WKS의 각 단계별, 개발 단계별 그런 실습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왓슨 널리지 스튜디오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왓슨 널리지 스튜디오는 비정형 문서로부터 인포메이션을 추출해주는 그 어노테이터를 머신러닝 기반의 학습이죠. 이제 학습,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학습을 통해서 생성을 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툴입니다. 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이게 여타 그 왓슨 API처럼 WDS나 아니면은 뭐 NLU 이런 API처럼 어떤 퍼블릭에 API가 노출돼 있어서 여기에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판스를 주는 이런 API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어노테이터를 생성해주는 그런 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얘가 잘하는 일은 이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일이죠. 근데 모든 종류의 인포메이션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티하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아주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조드린 대로 커스텀 어노테이터 개발 도구죠. 개발 도구. 그리고 커스텀이 붙었다는 건 뭐냐면 특정 도메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팀에서 사업을 어떤 수주를 하고 하셨을 때 WKS를 쓰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해당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을 뽑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어노테이터를 개발해주는 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는 데이터 기반의 어노테이티브를 학습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이고 실제로 내부가 딥러닝으로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어노테이팅을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데이터 기반으로 휴먼 어노테이터가 어노테이팅을 한 것을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API가 없기 때문에 WKS가 만들어낸 생성한 머신러닝 기반의 어노테이터를 NLU나 WDS나 WEX에 배포해서 함께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WKS가 클라우드 기반의 그 툴이기 때문에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도큐먼트를 이제 임포트를 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사람이 어노테이트를 해요. 휴먼 어노테이터가 실제로 여기 보시면 걔한테는 펫이라고, 그 다음에 렌은 이벤트 무브, 그 다음에 스트릿은 로케이션 이런 것처럼 그 해당 단어에 대해서 태깅을 해주는 거죠. 라벨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고요. 그래서 휴먼 어노테이터가 어노테이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과정이 끝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모이게 되면 트레이닝을 합니다. 해당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어노테이터에 새로운 언신 데이터, 뉴 도큐먼트를 적용을 하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햄스터를 펫으로 이제 어노테이팅을 해주죠. 이 모델은. 런던, 이건 뭐 배웠으니까 잘 알 거고요. 근데 보지 못한 단어도
어노테이팅을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큰 네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요를 좀 여러분에게 개요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저희가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해준다고 했는데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 뭐냐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unstructured content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어떤 세탁기에 대한 세탁기가 고장이 났거나 하여튼 기업에서 이 세탁기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서를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unstructured content에서 structured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information extraction이죠. 그래서 보면 이 제품은 뭐 커맨더라는 제품이고 카테고리는 뭐 이거고 사이즈가 어떻고 모델이 워셔, 뭐 세탁기 같기도 하고요. 컬러는 화이트고 뭐 이런 종류의 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을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 모든 종류의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WKS는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추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에 대해서만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각각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이 뭔지 잠깐 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문이 있는데 John Smith works for IBM. He has been in Big Blue for 20 years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사실 같은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존 스미스는 he죠. 그 다음에 빅블루는 IBM의 어떤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IBM에서 일한다는 뜻에서는 이게 같은 종류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존 스미스는 이 존 스미스와 he는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존 스미스 앞에 있는 존 스미스하고 he는 멘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거 같은 의미를 가진 멘션을 이제 엔터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엔터티들은 이런 식으로 엔터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존 스미스 같은 경우는 person이라는 엔터티 타입을 가지고 여기 IBM 같은 경우는 빅블루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는 같은 멘션이지만 이 같은 의미를 이제 IBM 코프라고 해서 엔터티라고 부르고요. 얘 엔터티 타입은 ORG가 되는 거죠. 그럼 릴레이션은 뭐냐면 엔터티하고 엔터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통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존 스미스가 IBM에서 일한다는 그런 뜻의 그 릴레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죠.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표현은 했지만 같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릴레이션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존 스미스하고 IBM이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은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존 스미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IBM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그러면은 과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익스트랙션을 했느냐? 과거에는 룰 베이스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룰 베이스로 했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겪고 있는 브레이크 스위치 경고 등 오류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들어오면 이걸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언어의 종류를 인식을 해야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코리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 특성에 따라 형태수 분석을 해야 된다. 형태수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르죠.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분석을 합니다. 각각 아반떼는 뭐 고유명사, 하이브리드도 고유명사, 에서는 조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파싱 롤과 도메인 사전을 이용해서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추출을 할 때 과거에 그 전통적으로는 룰 기반의 그런 접근 방법을 썼었던 거죠. 근데 이제
WKS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 그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을 뽑아내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어요. WKS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거는 이제 널리지 그래프 형태의 어떤 그 지식이죠. 지식 베이스, 널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티 릴레이션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널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죠.